그런데 그만큼 잔인해요. 또 모택도 못지않게 잔인해요. 제가 오늘 잘 안 알려진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33년에 홀로도모르라고 불리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추수철에 농민으로부터 우리 이제 다 그 국가가 다 관리하니까 올해 소출 다 내세요. 네, 내시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겨울에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갈 때부터 이제 딱딱 제대로 이제 딱 정미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그 탈곡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껍질도 싹 벗기고 제대로 딱 포장해서 배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다 걷어들일 거예요. 저거를 다 걷어들여 놓고 그 다음에는 배급을 안 했죠. 그리고 농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기관총 걸어놓고 나와서 돌아다니면 다 쏴 죽였다고요. 길목에서. 농민들이 굶어 죽었어요. 농민들이 300만 명이. 근데 그걸 예고를 해요. 예고를 하는 게 동영상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악마인데 어떤 악마냐면 아주 잔혹한 권력 게임에 대해서 천재적인 악마예요. 거기다 스탈린 경우는 실무적인 능력에 있어서 천재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대량 숙청 집단 학살에 관해서 소시오패스예요. 이게 악마의 레시피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욕심도 없어. 그거 자체에 집착하는 거야. 뭐 돈 빼돌려 가지고 뭐 버진 아일랜드 뭐 카리브해에 뭐 박아놓고 뭐 재산을 바깥으로 뭐 수십조 원을 빼돌려 놓고 수백조 원을 빼돌려 놓고 뭐 이러질 않아요. 딱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자기의 그 악의 제국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답게 대량 학살하고 대량 숙청할 수 있을 거냐. 딱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스탈린 뭐라고 하는지 직접 보세요. Чистого прибытка населения 3 миллиона. Это значит, каждый год мы получаем приращение на целую Финляндию. 10 лет, 10 Финляндий. 10 государств. Народу пробивает здорово. 이런 거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들이 개긴다 이거죠? 두고 보세요. 네, 여기 계신 러시아 인민들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무지무지하게 큰 숟가락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 시작해. 제가 그 우스꽝스러운 숟가락을 가지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먹어치울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웃어. 웃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웃지 마시라니까. 제가 이렇게 우크라 식량 다 먹어치우면 우크라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죠? 이게 진담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하는 그 분위기를 보세요. 이건 완전 악마야, 그냥. Чистого прибытка населения 3 миллиона. Это значит, каждый год мы получаем приращение на целую Финляндию. 10 лет, 10 Финляндий. 10 государств. Народу пробивает здорово. 지금 이재명 씨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받들어 모시자고 하는 그 더러운 평화, 다 받들어 모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지금 이 악마보다 더 저질스러운 자들이에요. 이 악마보다 더 저질스러운 자들이에요. 더 잔혹한데 더 비겁해. 더 탐욕스럽고. 스탈린 탐욕 없어요. 하루 종일 일만 했어, 그 사람.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을 보면 약간 우울해져요. 뭐라 그럴까? 인간에게 저렇게 순수한 악마성이 존재할 수 있구나를 보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탐욕스럽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크게 난잡하지도 않고, 일만 하고, 시간 되면은 그 집단 수용소에 빵 몇 그램 주면은 아웃풋이 얼마가 나오는지, 산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 계산하는 게 취미고, 그리고 뭐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그래? 그래, 내가 식량 다 걷어들인 다음에 너희 한 300~400만 명 한번 굶어주고 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고. 근데 아무 탐욕도 없어.
아무 탐욕이 없어요. 순수 악마지. 그냥 그 자체, 그 사이코패스적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지. 근데 지금 것들은 그것도 아니야. 차라리 이런 순수 악마를 내가 숭배한다. 그건 말이 돼. 그걸 받들어 모시겠다. 말이 돼. 이재명 씨한테 권할게요. 더러운 평화라 그러지 말고 스탈린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염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인정을 해줄게. 근데 지금 것들은 시진핑, 김정은이 이런 것들은요. 스탈린의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받들어서 섬기자고? 이런 어디 혼자 섬겨. 당신 차 혼자 그냥 노예로 살아. 나는 생각 없어. 예. 자, 김정일만 해도요. 이게 악마성이 있어요. 그 천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파는 천재적 장군님 천재예요. 그러죠. 특히 영화 같은 데에서 그 천재성이 많죠. 이 사람이 그 60년대에 김일성 대학 나온 다음에 처음에 그 선전선동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김정일의 그 저작으로 이게 아마 원래 한글로 되어 있을 텐데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명저가 있습니다. 명저, 그 동네 명저. On the Art of the Cinema. 영화 예술에 관하여라는 두툼한 책이 있어요. 예. 참.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이게 누구지? 신상옥 이런 사람 데려갔던 게 이유가 있다고요. 영화의 광팬이에요, 이게. 보면은 얼마나 똘똘하게 생겼어. 저는 김정일이의 그 최대 인생의 불행이 뭐냐면, 김일성의 아이로 태어났다는 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김정일이. 김정일이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그런 굉장히 그 천재적인 데가 있는데, 그 이상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완전 악마가 된, 악마성이 그냥 확 깃들어 버려서 그게 꽃을 핀 그런 인간이죠. 네, 그 악마성이 꽃을 핀. 그래서 김정일이가 지시해서 만든 영화들을 약간씩 클립들을 맛보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자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멘탈 세계를 이재명이가. 예. 그것만이 행복의 원천이란 말이 참으로 생활의 진리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꼈어. 우리 장군님 지교군 고생.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경기에서 백전백승하려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체육의 왕국으로, 외국 팀과 경기에서 이기면 온 나라가 기쁨으로 설레지 않아요? 우리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그처럼 명성을 떨치기까지에는 예술인들의 높은 충성심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산을 갖다 주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니? 그게 어떤 양이라고. 나라에서 산골 농민들을 위해 한 마리씩 골라서 보내주신 양인데. 언니야! 군대장 동지! 네. 저게 60년대, 70년대 영화라는 걸 한번 80년대 영화도 있겠지만 전제를 하고 보면 이쪽 최소한 굉장히 수준이 나름 있는 거예요, 저게. 저거를 거의 진두지휘를 했다고요,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저 인간도 저게 보통 내기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김정일 장군님 찾던 그 주사파의 젊은 시절의 주사파 애들이 지금 망가져 있는 50대 주사파보다 같은 인간인지 몰라도 훨씬 나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이 돼요. 좀 제대로 앞뒤가 갖춰진 악마잖아. 자기 그 집안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까짓 거 한 300만 굶어 죽으면 어때? 뭐 이 정도 배포가 있는 악마야.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마 자기 아버지까지도 의문의 죽음을 했잖아요. 김일성까지도. 그 정도 배포가 있는 악마예요. 이 관상 자체를 보세요, 이거. 이 관상 보시라고. 이 사람의 그 머리 돌아가는, 굉장히 머리 좋게 생겼잖아, 그 분위기가. 머리 좋게 생겼죠. 저 머리를 가지고 악의 제국을 완성을 한 거예요. 지 아버지 치워버리고. 지 아버지 치워버리고 악의 제국을 완성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 정도를, 그러니까 김정일이 정도라 그러면 뭐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 그래, 너 좀 또라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김정은이의 시진핑으로 되는 그런 폐허를 뭐 더러운 평화, 전쟁 싫어서 섬기고 살겠다? 그건 너무 지저분하지. 너무 지저분하지. 섬기려면 좀 악마다운 악마를 섬겨야지. 이건 뭐 악마도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럼 섬긴다고 해서 평화가 오냐? 자유를 선택하면 반드시 전쟁이 오냐? 둘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참혹한 전쟁이라도 우리는 노예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자유를 옹호하면 전쟁 나는 거 맞아? 6.25의 70년 동안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전쟁을 막아왔잖아요. 자유 옹호하면 전쟁 난다? 지금 자유는 전쟁이고 좀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자유를 포기하면 평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메시지잖아. 그러면 자유를 택하면 반드시 전쟁이냐?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물론 참혹한 전쟁이라도 피할 수 없으면 하겠다는 게 우리 각오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자유를 택하면 반드시 전쟁 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거꾸로 이재명이처럼 뭐 굴종을 하면 그럼 반드시 평화가 오냐? 그것도 아니야. 굴종을 하면 너희 진짜 전쟁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미어샤이머. 냉혹한 레알 폴리틱, 너무 냉혹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발질했죠. 우리 대선 직전에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어샤이머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한국은 이재명이 뽑아가지고 중국과 함께 무덤 위에서 춤을 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이를 낙선시키고 윤석열을 뽑아서 미 해구산 아래에서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취지야, 저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을 이제 나를 뽑아면, 나 같은 노선, 나를 뽑으면은 전쟁 안 간다는데, 미어샤임은 너 같은 자 뽑으면 전쟁가. 왜냐? 너 같은 자가 나와가지고 막 한국을 한미동맹으로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종전선언 추진하고 종북으로 끌고 나가고 종중으로 가면서 평화, 닥치고 평화 이러면서 끌고 나가면 중국 입장에서 야, 이거 완전히 미국과 고리 끊어야겠어. 한국 정부가 우리 편 들을 거야 하고 사단을 벌일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야, 저거 너무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너희 한번 사단 버려봐 하면서 일부러 허점을 보여줄 거다 이거요. 그럼 한반도는 전쟁으로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전쟁 붙어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렇게 냉혹한 데가 있다고, 냉정한 데가 있어요. 이거 현지 국가가 좀 맛이 갔는데? 그러면 허점 보이면서 한번 물러나봐. 무슨 일 벌어지는지 보지. 물러나가지고 어떤 제대로 무슨 도발에 의해서 전쟁 같은 형태가 딱 가면 그때 튀어들어서 진짜 전쟁해버린다고. 원래 큰 나라들이 그런 게임을 해요. 그런 게임에 능하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택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걸 감수할지, 윤석열 택해가지고 미 해구산 아래에서 평화를 유지할지 한국인은 이번 대선에서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어샤이머가. 그러니까 이재명 노선을 간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굴하게 굴고 섬기게 되면 우리가 기본 틀이 70년 이상 된 기본 틀이 한미동맹으로 엮였으니까 여기서 균열이 갈 거 아니에요. 빠바바박 하고. 그 균열 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균열을 확실하게 가겠다고 과욕을 낼 거고,
미국은 빈정이 상한 상태에서 중국 너희 깊게 한번 들어와 봐, 자식아. 그래서 중국이 깊게 들어오면 그때 친다고요. 그러면 따당 하고 사안이 벌어지는데 그거 어디서 벌어지냐고. 한반도에서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미어샤이머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지. 시진핑과 김정은을 비유 맞춰서 섬기면 평화가 오고 거기랑 대립각을 세우면은 전쟁이 온다.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뭐 우리는 어쨌거나 원칙이 자유와 존엄과 주권이니까 자유와 존엄과 주권을 굳건히 지키면서 전쟁 불사 하는 그런 마인드로 나가는데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전쟁 위협이 없어져요. 사중생이란 말이죠. 자, 이러한 진실이 점점 더 밝혀지니까 이제 쟤들의 이제 그 주장이 진화를 하죠, 나름. 혹은 더 타락을 하는 거죠. 2002년 노무현 대선 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터졌을 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를 내걸고 2010년 천안함 터진 그때 4월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 휩쓸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전쟁이냐 평화도 아니에요. 자유냐 평화냐를 얘기해. 이제는 더 노골적이 됐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더러운 평화. 그러니까 노예 상태의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를 택하게 되면 전쟁이 난다. 이재명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레시피 제가 딱 4개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닭평스게, 두 번째가 반일죽창, 세 번째가 반미종전, 네 번째가 중국 대세. 뭐라고 떠들어도 쟤들 여기 넷에서 안 벗어나요. 이걸 뭐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뿐이지 넷이야 딱. 닭평스게는 뭐냐면 닥치고 평화, 스톡홀름 가스라이팅. 지금 중국 비판하고 김정은 비판하면 너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너 전쟁 나? 너 평화 좋아해야지? 너 전쟁광이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폄훼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세뇌. 그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 인질범, 우리를 압박하는 카르텔, 전체주의 카르텔. 얘들과 동조하면, 걔들과 섬기면, 걔들을 그게 더럽고 구역질 나더라도 그걸 참고 그걸 섬기면 나한테 평화가 온다.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정확한 스톡홀름 신드롬이에요. 그 수법이. 정확한 가스라이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일죽창이죠.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그건 괜찮아.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물질, 그건 괜찮아. 일본에서 방류하는 물질, IAEA가 정상 범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돼. 일제니까 안 돼. 그게 완전히 반일죽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미종전. 이게 요새 아주 논리가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점잖은 듯 보이는 문바스런 밀리터리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썸네일에서 제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윤석열의 북미 종전 반대 선언은, 종전 선언 반대는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점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 이러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찍습니다. 항상. 저보다 훨씬 더 점잖고 온화한 표정으로. 목소리도 딥보이스예요. 깊어요. 윤석열의 북미 종전 선언 반대는 말이죠. 이거는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입니다. 제가 이 제목만 보고 좀 빈정이 상해서 내용은 안 봤는데 결국 이런 논리일 거예요.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맞죠? 대한민국 휴전협정에 서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의 당사자인 미국이 종전을 하든 말든 그건 온전히 미국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요즘 종전협정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이 그걸 안 된다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자기 주권 사안에 대한 결정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난 참 거의 유체 이탈 논리지. 굉장히 점잖아요. 생기기도 멀쩡해. 저보다 이 대화가 훨씬 좋아요. 얼굴이. 참 인물이 아깝죠. 네, 인물이 아깝습니다. 제가 그 유튜버를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밀리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애국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그 포인트는 딱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굉장히 그 핵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이다.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몰라도 참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존경의 염을 품고 있습니다. 네, 훈련되신 분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종전선언 움직임, 이 종전협정 움직임, 이 종전선언 움직임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뭐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펄쩍펄쩍 뛰죠. 네, 종전선언 움직임은 그거는 반국가 맞죠.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 움직임은 북이 지금 저런 상태인데 종전을 해. 종전을 하게 되면 저걸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반국가예요, 우선. 그 다음에 정상국가가 아닌데 정상국가로 인정을 해주니까 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폼으로 뚝뚝 뛰어들어가도 우리가 뭐라고 못 말려. 민족의 절반이 중국의 지경식 민지가 되는데 그걸 못 말려. 그러니까 반국가예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반국가예요. 동맹을 와해시키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더라도 내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엔사가 관계를 못해요. 또 유엔사가 없어져요. 그때는 종전이 됐는데 유엔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그 참혹한 급변 사태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없어요. 그러니까 반인류예요. 반인류 반국가예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종전선언 그 움직임이 있었을 때 또 저기 뭐 앤디 킴 그 이상한 그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한인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저기 하원으로 뽑아놨어. 그 다음에 로 카나 저기 캘리포니아 이런 자들이 나서가지고 민주당 둘 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죠. 거의 뭐 중국 손이나 북한 손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둘 다. 그 종전협정 추진하거든 이 사람들. 그 이제 그거를 반대하는 그 세미나랑 이런 걸 열었었죠. 그게 재작년 하반기 되는 것 같은데, 예. 국제 세미나도 열고, 예. 저거 아주 그 종전선언의 노림수는요 유엔사 해체예요. 그리고 한미동맹 파괴고, 유엔사 해체하고 한미동맹 파괴가 그게 종전선언의 노림수죠. 따라서 그건 반국가라고 불러야죠. 예, 반국가인데 그걸 반국가라고 불렀다고 해서 더불어중국당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예,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 나 죽, 사중생. 그래서 이게 미친 고슴도치로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